안녕하세요. 이지호의 문화산책 이지호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신가요?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였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이야기와 음악 들으며 조금 편하게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호의 문화산책은 영화, 책, 뮤지컬, 드라마 등 다양한 작품 속 이야기를 소개하며 인상 깊은 순간들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한편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57분 동안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로 채워보겠습니다. 그럼 이지호의 문화산책 지금 시작합니다. 7월의 첫 번째 라디오. 요즘 계속 습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비가 오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비는 무엇인가요? 이게 비가 긍정편이 있고 부정편이 있는데 비 올 때 시원함을 느끼고 카페에 앉아서 친구랑 수다 떨고 책도 좀 읽고 이런 낭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비 올 때 뭔가 무릎 아프고 찝찝하고 우울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설마 비를 맞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곳에서 막 비 맞으면서 뛰고 이런 모습 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싶었는데 탈모 올까봐 차마 도전은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즘 공기가 깨끗하지 못하니까 믿을 수 없죠. 제가 사실 이번 주에는 무슨 라디오를 만들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7월이니까 여행 이야기, 바다나 계곡, 아니면 더위를 날려버릴 호러물을 한번 쫙 소개해볼까 하다가 또 이거 밤에 하는 라디오인데 다들 잠을 못 주무시면 어쩌지?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머리 아픈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꿉꿉한 날씨와 비가 도움을 줬던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는 거, 또 노래를 듣는 거는 비 오는 날씨에 제일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화창하면 밖에 나가서 피크닉하고 물놀이 가고 이러고 싶지 사실 실내에 있고 싶다는 생각은 잘 안 들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하튼 오늘은 비 오는 날에 읽기 좋은 책, 듣기 좋은 노래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책을 소개하는 건 라디오 시작하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맨날 오프닝에 이지호의 문화산책은 책이나 영화의 인상 깊은 장면 짚어본다 이런 얘기하면서 한 번도 책을 라디오에 가져온 적이 없다는 사실. 그동안 이지호의 문화산책 말고 영화산책 이런 걸로 바꿔야 하나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오늘은 책을 포함해서 문화산책 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무슨 노래를 틀까 고민했는데 비가 오니까 우산이 필요하겠죠? 오늘의 첫 곡 에픽하이의 우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참았던 눈물이 내 눈가에 고이고 안녕하세요. 이지호의 문화산책 이지호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신가요?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였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이야기와 음악 들으며 조금 편하게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호의 문화산책은 영화, 책, 뮤지컬, 드라마 등 다양한 작품 속 이야기를 소개하며 인상 깊은 순간들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한편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57분 동안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로 채워보겠습니다. 그럼 이지호의 문화산책 지금 시작합니다. 7월의 첫 번째 라디오. 요즘 계속 습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비가 오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비는 무엇인가요? 이게 비가 긍정편이 있고 부정편이 있는데 비 올 때 시원함을 느끼고 카페에 앉아서 친구랑 수다 떨고 책도 좀 읽고 이런 낭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비 올 때 뭔가 무릎 아프고 찝찝하고 우울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설마 비를 맞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곳에서 막 비 맞으면서 뛰고 이런 모습 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싶었는데 탈모 올까봐 차마 도전은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즘 공기가 깨끗하지 못하니까 믿을 수 없죠. 제가 사실 이번 주에는 무슨 라디오를 만들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7월이니까 여행 이야기, 바다나 계곡, 아니면 더위를 날려버릴 호러물을 한번 쫙 소개해볼까 하다가 또 이거 밤에 하는 라디오인데 다들 잠을 못 주무시면 어쩌지? 이런 생각도 하고 요런 머리 아픈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꿉꿉한 날씨와 비가 도움을 줬던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는 거, 또 노래를 듣는 거는 비 오는 날씨에 제일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화창하면 밖에 나가서 피크닉하고 물놀이 가고 이러고 싶지 사실 실내에 있고 싶다는 생각은 잘 안 들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하튼 오늘은 비 오는 날에 읽기 좋은 책, 듣기 좋은 노래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책을 소개하는 건 라디오 시작하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맨날 오프닝에 이지호의 문화산책은 책이나 영화의 인상 깊은 장면 짚어본다 이런 얘기하면서 한 번도 책을 라디오에 가져온 적이 없다는 사실. 그동안 이지호의 문화산책 말고 영화산책 이런 걸로 바꿔야 하나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오늘은 책을 포함해서 문화산책 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무슨 노래를 틀까 고민했는데 비가 오니까 우산이 필요하겠죠? 오늘의 첫 곡 에픽하이의 우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참았던 눈물이 내 눈가에 고이고 방의 시계 소리 지금과 입 맞추는 비의 소리 오랜만에 입은 콧 주머니 속에 반지 손틈새 스며드는 메모리 며칠 만에 나서 보는 밤의 솔 고인 빗물은 작은 거울 그 속에 난 휘틀거리며 아프리카 그대 없이 난 한쪽 다리가 짧은 의자 둘이서 쓰긴 작았던 우산 차가운 세상에 섬 같았던 우산 이제 너무 크고 어색해 그대 곁에 늘 젖어있던 왼쪽 어깨 기억의 무게에 고개 숙여보니 벌어진 듯 풀어진 내 신발끈 허나 곁엔 오직 비와 바람 잠시라도 우산을 들어줄 사람 And I cry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참았던 눈물이 내 눈가에 고이고 I cry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우산 어깨 위에 차가운 비 내리는 밤 내 곁에 그대가 습관이 돼버린 난 그대 없이는
보인다 골목길 홀로 외로운 구두 소리 메아리에 돌아보며 가슴 졸인 맘 나를 꼭 닮은 그림자 서로가 서로 볼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야 둘인가 대답을 그린다 머릿속 그림과 대답을 흐린다 내 눈에 너무 컸던 우산 날 울린 세상을 향해 접던 우산 영원의 약속에 활짝 폈던 우산 이제는 찢겨진 우산 나의 두 맘 돌아봐도 이젠 없겠죠 두 손을 주머니 속 깊게 넣겠죠 이리저리 자유롭게 걸었죠 두 볼의 가랑비도 쉽게 접겠죠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참았던 눈물이 내 눈가에 고이고 I could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웃어 어깨 위에 차가운 비 내리는 밤내 곁에 그대가 습관이 돼버리면 나 그대 없이는 안 돼요 온몸에 난 열어놨어 내 맘의 문을 그댄 내 머리 위에 우산 그대의 그림자는 나의 그늘 그댄 내 머리 위에 우산 난 열어놨어 내 맘의 문을 그댄 내 머리 위에 우산 그대의 그림자는 나의 그늘 그댄 내 머리 위에 우산 나의 곁에 그대가 없기엔 내 창밖에 우산을 들고 기다리던 그대 I could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우산 어깨 위에 차가운 비 내리는 밤내 곁에 그대가 습관이 돼버린 나 그대 없이는 안 돼요 I need you back in my life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우산 어깨 위에 차가운 비 내리는 밤내 곁에 그대가 없는 반쪽의 세상 그대 나 없이는 안 돼요 Forever in the rain 시작은 좀 달달하게 가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일본 영화 중에 네가 마지막으로 남긴 노래라는 영화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걸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 네가 마지막으로 남긴 노래는 영화랑 책에서의 장점이 뚜렷하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영화는 여기 여자가 가수거든요. 노래가 하나하나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인상 깊은 포인트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책은 당연한 말이지만 좀 더 절절하고 몰입이 잘 돼요.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책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 일본의 그 연애 소설은 특유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의 꿈, 성공 이런 거보다는 너와 함께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느낌? 그리고 막 절절함 그게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난독증과 음악을 다루고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 이름이 하루토고 여자 주인공 이름이 아야네거든요. 아야네는 곡을 만드는 친구였는데 발달성 난독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쓸 수가 없었죠. 이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친구들도 멀리하고 혼자 일부러 고립된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우연히 주인공이 쓴 시에 감명받아서 주인공에게 같이 노래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시를 쓰던 주인공이 아야네의 가사를 써주게 되면서 함께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죠. 둘이 함께 만든 노래가 이겁니다. 제목은 너와 함께 찾아낸 노래. 사실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영화를 한 번 더 봐야 하나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물론 오디션의 심사위원들이 중2병 가사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언제부터 중2 커트라인이 이렇게 높았죠? 한번 노래 들어보시죠. 世界が真音なら何も見えなくていい未来も過去もいらない君と僕と闇だけでいいなくした青空の理由を探してた消してザラザラザラ重たい雨雲の向こうに君がいた心がさんざめくザラザラザラ降り注ぐ汚れなきその声に心さらすとは色の柔らかな旋律に抱かれ闇に浮かび上がるわ君と見つけた歌世界が真音なら何も見えなくていい未来も過去もいらない君と二人時をはむ世界が背を向けても守りたい人がいる尖った光になって闇を裂いて今を照らすよ한편 주인공은 공무원을 준비 중이었는데요. 딱 봐도 둘이 가야 할 길이 너무 다르죠. 주인공은 아야네가 그녀의 노래 재능으로 좀 더 큰 세상으로 가길 바라고, 아야네는 그냥 하루토와 함께 곡을 만드는 그 시간이 즐거울 뿐 딱히 가수로서 성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는 친구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노래에 그닥 자신감도 없었죠. 그러다가 이 문제로 이 둘 사이가 틀어져 버리고 결국 아야네는 오디션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합격해서 도쿄로 가고 가수로 아주 유명해지죠. 아야네는 승승장구하지만 늘 아야네의 마음은 하루토를 잊지 못하고 지내고 있죠. 하루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둘 다시 만나죠. 영화에서는 학창시절에 아야네한테 고백 편지를 보냈던 남학생 한 명 있거든요. 그 남학생의 여자친구가 하루토에게 아야네 콘서트 티켓을 주는데요. 책에서는 하루토가 아야네를 잊기 위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러 갔다가 우연히 만난 여성에게 아야네의 순회 라이브 콘서트 공연 티켓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책 내용이 좀 더 마음에 들어요. 사실 영화에서는 하루토가 그렇게 아야네를 좋아하는 게 맞나 싶은 느낌이 들었는데, 책에서는 아야네를 향한 하루토의 마음이 좀 더 잘 그려졌다고 해야 하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시 콘서트에서 아야네와 마주치게 되죠. 아야네와 하루토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딸이 태어나기 전에 아야네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말죠. 그래서 이 책의 결말이 네가 마지막으로 남긴 노래입니다. 사실 자잘자잘하게 감성적이고 그런 부분은 제가 미리 설명해드리면 몰입감이 떨어지죠. 저의 줄거리 설명으로는 이 책이 재밌을까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꽤 재밌습니다. 적적하고 심심할 때 보면 딱이죠. 저는 영화보다는 책이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는 아까 말했듯이 감정선이 뭔가 뜬금없는 부분도 좀 있어가지고 물론 짧은 시간 안에 중요한 것만 담으려고 하다 보니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책으로 봐야 한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루토와 아야네가 재회하기 전에 아야네가 콘서트에서 부른 노래가 있거든요. 제목이 봄의 사람.
이게 하루토의 이름을 풀어서 쓴 게 봄의 사람이라고 해요. 하루토를 생각하며 아야네가 써내려간 곡입니다. 책은 글로 내용을 표현하지만 영화는 소리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또 이 노래를 부르는 아야네의 모습들이 새롭게 감동을 줬던 것 같습니다. 봄의 사람 들으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루가聞こえてきた春が歌っていた立ち止まってたあの日々に落ちた星をそっとぎゅっと握りしめた西日に染まる白い教室襲ってきた本の怪獣君が夢に帰ったんだ君と歩き出したんだ人知れず人知れず道端に咲く君は美しい届かない届かない心に光る星春が聞こえてきた春が歌っていた立ち止まってたあの日々に落ちた星を今も胸に抱きしめている数万光年1億光年離れていても届け二人だけのサインその星座その光その春呼ぶ人を今も探しているよ怪獣が眠る孤独の闇ももう怖くないよ響け宝物のメロディーその切なその未来その春呼ぶ人をずっと探しているよ君を歌い続けるララララララララララララ다음은 작별인사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은 레전드 중에 레전드. 솔직히 요 근래 읽었던 책 중에 제일 마음에 듭니다. 읽기 잘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책이 뭔가 점점 빨려 들어가듯이 읽혀지는데 우리 보통 배경을 다 설명해주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상상할 수 있게끔 책이 쓰여진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아빠랑 아들이구나. 아들이 사람이 아닌가? 여기 그냥 단순한 집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했던 어떤 틀을 하나하나 깨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몰입감이 초반부터 장난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책은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니지만 모든 철학이 담긴 책이라고 해야 하나?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끔 만드는 책입니다. 그리고 저 SF 소설을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뭔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여태까지 기피하던 장르였는데 이 책이 굉장히 읽기 쉽고 담백하게 쓰여져서 전혀 읽으면서 고민을 많이 하거나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읽다가 걸리는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럼 책 소개 잠깐 해볼까요? 읽다 보면 알게 되는 배경인데 210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통일이 된 대한민국 평양시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죠. 평양 대동강 주변에 휴먼 매터스라는 대규모 연구시설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아버지랑 함께 거주하는 주인공이 뭐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친구들도 사귀고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철학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는 소설입니다. 등장인물은 크게 4명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선 주인공 철이. 얘가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본인이 계속 스스로 인간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친구 사귀고 싶어도 못 사귀고 학교에 가는 대신에 홈스쿨링을 통해 교육을 받았죠. 그러다가 아버지와 떨어진 순간에 그만 수용소에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최진수, 이 철이의 아버지고요. 휴먼 매터스 창립 멤버 중 한 명입니다. 철이를 자신의 친아들처럼 정성스럽게 잘 키워왔는데 철이가 자신이 휴머노이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지 않으면서 반항하자 철이를 방치해버리죠. 그리고 이후에는 이분이 약간 미쳐버려가지고 인공지능이 인류를 말살할 것이라는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됩니다. 후에 정신병원에서 사망하게 되죠. 그리고 철이가 휴먼 매터스 밖에서 만나게 된 친구들이 2명 있는데요. 한 명은 선희, 한 명은 민입니다. 선희는 휴머노이드가 아닌 진짜 인간이고요. 민이는 철이와 같은 휴머노이드죠. 민이와 선희는 철이에게 너는 휴머노이드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우리 철이는 믿지 않습니다. 이 책을 읽고 드는 생각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으로 태어남으로써 우리가 기뻐해야 할 포인트가 있는가? 뭐 장점이 있는가? 사실 우리는 능력주의 사회잖아요. 회사에 좋은 인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갈고 닦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 못하고 능력 없으면 쓸모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좌절감도 맛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이 AI,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세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인간이 뽐낼 수 있는 장점이었던 지능이 점점 장점이 아니게 되는 그런 세상이 왔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AI와는 다른 방향의 장점을 찾아야 합니다. AI와 같은 방향으로는 AI를 이길 수 없고 결국 어느 순간 대체되어 버릴 거예요. 그럼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인간성, 사람다움이란 뭔가? 그건 아마도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 뭐 감정이 있다는 거, 또 완벽하지 않다는 거, 그런 것들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이죠. 이제는 인간성을 키워야 할 시대가 오지 않았나. 뭐 친구들과 동떨어져서 뭐 영어 단어 한 글자라도 더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함께 어울리면서 배려와 사랑을 아는 그런 사람. 사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죠.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유퀴즈를 봤는데요. 거기에 젠슨 황이 자신이 눈여겨보는 인재상을 말해주었습니다. 지능은 이제 흔한 상품이고 어디에나 있다. 게다가 AI까지 생겼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성이다. 함께할 사람을 구한다면 베풀 줄 아는 사람을 찾아라. 사람을 뽑을 땐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 그런 자질이 진짜 가치 있는 능력이다. 이 말 듣고 세상이 달라지긴 했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지능은 없고 인간성만 가득한 사람을 뽑진 않겠죠. 하지만 적어도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능력으로 치부되어 왔던 정직, 관대함, 배려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리고 저는 책을 읽고 난 후에 끝이 있을 수 있는 존재의 아름다움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단어고 죽기 싫죠?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 죽기 때문에 기쁨도 슬픔도 삶의 무기력조차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에서 철이는 자신이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점점 스스로를 인간이라고 여기고 있을 때 즐기던 것들의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더 이상 소설을 읽지 않았고요.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반드시 언젠가 사라지는 인간들을 위한 것이었죠. 생의 유한성이라는 것이 깔려있지 않다면 감동도 감흥도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이 한 번이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는 모든 것이 절실했던 거죠. 우리가 다양한 감정을 가지는 것도 사실 언젠가는 죽기 때문이 아닐까. 노력을 하는 것도 즐거운 것도 가끔 우울해지는 것도 다 날 위해서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보고 싶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들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무기력함을 느낄 때마다 나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저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깨달음을 많이 준 책이기도 하고 읽을 때도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서 꼭 여러분에게도 추천하는 책입니다. 네, 그럼 작별인사 책 소개 여기까지 하고요. 노래 하나 듣고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10cm의 서랍 틀어드릴게요. 어린 햇살 아래서 뛰어놀곤 했었던 가쁜 숨결 굽이진 골목 지나 길을 따라가 보면 같은 기억 어른이란 시간은 아직 어색하게도 나를 채워 많은 게 변했다 해 여긴 그대로인걸 You feel the same 땀에 젖어 놀았던 우리는 너와 난 이제 돌아갈 순 없지만 날 가진 서랍 속에서 작았던 서로를 기억해 When I'm far from home always 떠올라 난 아직도 반짝이던 네 두 마주보던 그림자 마주보던 우리는 여기 still same 시간은 언제나 날
울리는 존재지만 놓질 못해 많은 게 더 지날 때 여긴 또 하나의 알원 같은 우린 어딜까 날 가진 서랍 속에서 작았던 서로를 기억해 When I'm far from home always 떠올라 난 아직도 반짝이던 네 두 눈 혼자서 숨겼던 널 향한 마음을 알게 하진 않을 거야 널 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담을게 두 눈에 언제든 항상 날 가진 서랍 속에서 작았던 서로를 기억해 When I'm far from home always 떠올라 난 아직도 반짝이던 네두 다음은 에세이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책 이름이 행복할 거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입니다. 제목부터 이목을 확 끌어서 그런지 현재 베스트셀러더라고요. 저도 서점 갔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읽어본 책입니다. 문장이 길지 않고 연결되는 이야기가 아니어서 어디서부터 읽어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마음 복잡한 날에 읽기 딱 좋죠. 여기 나온 글들의 장점은 위로를 무조건 앞세우지 않습니다. 괜찮아질 방법을 설명하기보다는 지금 상태를 그대로 둬도 괜찮다고 말하죠. 결국 이 에세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행복은 조금 더 잘 됐을 때 주어지는 보상 같은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의 일상 안에 있다는 이야기죠. 불완전한 나를 억지로 고치지 않아도 되고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행복해도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많은 글들 중에서 3가지 정도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숙한 사랑. 사람이 불안하면 하지 않아도 될 짓을 한다. 천천히 걸어도 될 길을 뛰어가고 어련히 기다리면 올 대답을 보챈다. 잘하고 있던 일에 의구심을 품거나 잊었던 과거의 상처를 복기하기도 한다. 한때는 불안을 사랑이라 느꼈다. 초조하게 만드는 사람을 사랑했고 나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건 그 사람뿐이어서 온 마음이 그곳으로 향했다. 그 사람 또한 내가 불안해야만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에 안도하던 미숙한 시절이 있었다. 이제는 안다. 상대를 향한 불안은 내가 나를 채우지 못했기에 생겨난 것임을.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귀하게 여긴다는 건 내게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주는 강단을 의미한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끌리게 된다. 초라하고 비굴한 삶은 우리가 그것을 안으로 받아들일 때만 일어난다고 했다. 생에 도래한 불안을 품고 스스로 해소하는 법을 익힐수록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된다. 어쩌면 나는 나를 불안하게 하던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절대 떠나가지 않을 사람이 주는 적당한 불안과 안심의 간극을 사랑했던 걸 수도 있겠다. 저는 이 글을 보고 연애도 연애지만 친구 관계를 떠올렸는데요.
사실 누군가랑 친해지고 싶어도 그게 쉽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걸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과연 나랑 잘 맞는 사람일까? 사실 나랑 안 맞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저 사람 나랑 안 맞다 이걸 느낍니다. 하지만 이걸 깨고 억지로라도 비위 맞추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미성숙한 학창시절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죠. 그때는 뭐 친구가 전부 이런 느낌이니까. 안 맞는 사람한테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 스스로를 자꾸 갉아먹는 느낌이죠. 기죽고 눈치 보고 스스로에게 하등 도움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나오는 글처럼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하다. 내가 나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그런 내 기준을 스스로 존중해줘야 해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을 제 기준을 버려가면서까지 맞추려고 하는 건 나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죠.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지 그 밖에 타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말해주는 글 같아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Little Dream, 가수 예윤의 노래인데요. 이거 듣고 다음 글로 넘어가겠습니다. I have a little dream, a melody so sweet. In the morning light, every time I'm thankful for all of life. I'm just a little girl with sunshine in my eyes, singing every day, day and night, thankful all the time. Even if I'm afraid sometimes, there's no need to hide. When you see the bright light, just be who you want to be. Oh, I'm a little dreamer, fairy tale with joy in my heart. I'll find my way, I have to say, the world shines so bright. Oh, I'm a little dreamer, fairy tale with joy in my heart. I am free. No matter where I go, I always keep going after my heart. I have a little wish to share with the world. No one can bring you down, let you down, love the way you are. I've never thought I could give up on my dream, so you can bring me down, bring me down. I am not afraid. Even if I'm afraid sometimes, lead me to the way. When you feel loneliness, I will embrace you in my arms. Oh, I'm a little dreamer, fairy tale with joy in my heart. I find my way, I have to say, the world shines so bright. I'm a little dreamer, fairy tale with joy in my heart. I am free. No matter where I go, I always keep going after my heart. 다음 글입니다. 당신의 노력은 당신을 안다. 많이 힘들었겠다. 슬펐겠다.
지쳤겠다. 억지로 괜찮은 척 버티느라 애썼겠다. 여전히 신경 써야 할 일은 많고 매일 무릅쓰며 살아가지. 피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없고 아무도 나 대신 살아주지 않으니까. 나 대신 해내줄 사람도 나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언젠가 행복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이 안 힘들 수는 없더라. 매일 무엇이든 견뎌내야 했어. 스스로 괜찮다 속이기도 하면서 그 굴곡 지나오며 점점 무뎌진다고들 해. 아마 똑같이 힘들어도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해진 거겠지. 매끄럽게 비켜가는 요령. 이만큼이나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끊어냄. 전보다 빠르고 당차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 같은 게 생긴 거겠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이 우릴 발전하게 했고 미움보단 사랑이 우릴 일어서게 했으며 성공보단 실패가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알려줬어. 그걸 가장 많이 아는 게 나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진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버텨냈는지 가장 잘 아는 건 나니까. 스스로 잘 다독여줘야 해. 지금 너무 긴장해 있어. 힘 좀 풀어도 돼. 나 진짜 고생했다. 분명 더 잘 해낼 거야 하면서. 얼마 전에 제 대학교 교수님의 마지막 종강사를 봤습니다. 이제 은퇴하시면서 마지막 수업인 거죠.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교수님이 늘 강조하시던 3가지 중에 하나가 성실함은 결국 모든 것을 이긴다. 이거였습니다. 이게 교수님이 인생에서 얻은 진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안 하고 얻는 것도 없고 반대로 했는데 못 얻는 것도 없죠. 입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는 이 단순한 원리를 끝까지 믿어라. 그래서 저도 믿어보려고요. 욕심. 말만 들으면 좀 좋지 못한 단어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단어 굉장히 좋아합니다. 위에 그래서 봤듯이 우리는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지지 못한 거에서 발전을 얻습니다. 그 과정에서 욕심이 없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욕심내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또 도전하고 실패하고 사람은 그런 노력을 하면서 수없이 깨지고 붙죠. 조금 넘어지기만 해도 엄마를 찾으며 울었을 만큼 취약했던 어린 시절을 거쳐서 좀 더 단단해진 나는 언젠가 뭐라도 해낼 거다. 우리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내일도 열심히 살아봅시다. 살아가는 거야. 가수 로이킴 노래 들으면서 다음 글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이 캄캄해서 더 나아가기엔 너무 힘들어서 잠시 뒤를 돌아봤을 땐 내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많아서 다시 한 걸음 내뎠지만 사실 나도 그리 강하진 않아. 보이진 않아도 상처투성이야. 나약해 보이기 싫어서 눈물을 삼키고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당신이 나의 아픔을 마주하면 무너져 내릴까 봐 지켜주는 거야.
하얗게 보이기 싫어서 눈물을 삼키고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는 거야. 나의 간절했던 바램들과 때론 이기적이었던 기도들이 흐르고 흘러 그곳에 닿을 수 있다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을 텐데 언젠가는 결국 끝이 나겠지. 그 뒤엔 무언가 날 위로해 주겠지. 많은 걸 잃어서 이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내가 나를 맞이하겠지. 그보다 나은 내가 기다리겠지. 다음 글. 당신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에게 좋은 사람이어도 남에겐 나쁜 사람일 수 있고, 다른 데선 다 좋은 사람이라 해도 나에겐 나쁜 사람일 수 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을 건네도 상대에겐 당연할 수 있고, 목표를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해도 남들보다 느릴 수 있다. 나는 둘도 없이 아끼는 사람이지만 상대는 아닐 수 있고, 방 안에서 혼자 앓는다고 한들 아무도 모른 채 지나가곤 한다. 반면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넸을 뿐인데 내게 온 마음을 쏟아주는 사람도 있고, 당신이 스스로를 꾸짖고 작아지는 동안 누군가는 당신을 응원하고 있다. 나아가 당신을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있을 수 있다. 사람은 이렇게나 다른 마음을 안고 살아간다. 다른 마음이어서 속상할 때도 있지. 그러나 다른 마음이기에 살아가게 될 때도 많다. 자칫 서글프고 원망스럽더라도 근처엔 언제나 반대의 마음이 당신을 지탱하고 있다. 그 마음을 펼쳐내는 건 당신의 몫임을 알아야 한다. 당신은 늘 사랑받고 있고 해내고 있는 사람이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이 글을 읽으면서 가장 오래 남았던 문장은 사람은 이렇게나 다른 마음을 안고 살아간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시선을 빼앗기곤 하죠. 거슬리니까. 그래서 세상에 혼자인 것 같고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도 분명 있죠. 말없이 믿어주는 가족, 오랜 친구, 스쳐 지나간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런 마음은 쉽게 잊고 상처를 준 마음만 오래 붙잡고 살아가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해 와 있는 따뜻한 마음을 알아보고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일인 것 같은데요. 혹시 오늘도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계시다면 잠시 고개를 돌려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생각보다 오래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 있을 테니까요. 이태원 클라스 드라마 보셨나요? 거기서 박서준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고 난 원하는 거 다 이루고 살 거야. 우리의 스스로의 가치를 믿으면서 살아갑시다.
가수 가호의 시작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